여러분 안녕하세요. 윈도우를 이용을 하실 때 편리한 기능들이지만 몰라서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윈도우를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팁 6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특수 문자입니다. 메모장을 열어봤는데요. 문서를 작성하실 때 특수 문자를 입력하실 경우가 많죠. 그럴 때 원하는 특수 문자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뒤지시죠. 자, 간단하게 특수 문자 입력하는 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음을 이용을 한 방법이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자음을 하나 치세요. 그 다음 키보드에 있는 한자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그 해당 자음에 따른 특수 문자들이 전부 나오게 되죠. 자, 이런 특수 문자들을 이용을 해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자음마다 특수 문자가 다 다르게 나와요. 여기서 원하는 특수 문자를 클릭만 해주시면 바로 바뀌게 되겠죠. 자, 리을일 경우는 다시 한자 키 누르면 해당하는 또 특수 문자들이 나오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특수 문자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윈도우의 세미콜론 키를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키보드에 윈도우 키 누르고요. 세미콜론 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특수 문자와 이모지, 카오모지들이 나오게 되죠. 자, 그 해당하는 이모지나 카오모지에서 여러 가지 원하는 형태를 또 입력을 해줄 수가 있어요. 다양하게 있죠. 자, 상단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해당 부분을 눌러주시면 거기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이모지나 카오모지 또 GIF 애니메이션들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수 문자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해당하는 특수 문자들이 또 나오게 되죠. 이렇게 이용하시면 바로 원하는 특수 문자 입력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 경우에는 이렇게 입력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서체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입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문자표를 꺼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자표를 꺼내기 위해서 아래 하단에 있는 검색창에 CMD라고 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라고 나오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그 다음 캐릭터 맵이라고 씁니다. 캐릭터 맵의 약자를 쓰시면 돼요. CHARMAP라고 씁니다. 엔터 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특수 문자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다양한 특수 문자들이 있죠. 이 특수 문자들은 서체에 따라서 전부 다른 특수 문자들이 나오게 돼요. 원하는 특수 문자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복사할 문자가 나오죠. 여기서 복사하시고요. 원하는 곳에 컨트롤 V 해서 붙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특수 문자를 문자표에서 찾아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여기 특수 문자 글꼴을 보시게 되면 화살표를 눌러서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윙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윙딩이라고 있죠. 이 윙딩에 들어가면 다양한 특수 문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특수 문자들은 그림 문자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런 것들도 그대로 다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Alt 코딩이라고 하는데요. Alt 키를 누르고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특수 문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제일 빠르고 간편한 방법이지만 그 특수 문자 코드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특수 문자 코드 몇 가지는 많이 쓰이는 특수 문자니까 포스트잇 같은 데 적어서 컴퓨터 옆에 붙여놓고 필요할 때마다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키보드의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에 있는 숫자 패드 있죠? 그 부분을 눌러주셔야 돼요. 글씨 위쪽에 있는 숫자는 적용이 안 되고요. 넘락을 눌렀을 때 나오는 키패드에 있는 숫자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문서 작성할 때 제일 많이 쓰이는 특수 문자인데요. 예를 들어서 시, 군, 구라고 썼습니다. 그때 중간 부분에 중간점을 찍죠. 쉼표를 잘 안 찍고 이럴 경우에는 중간점을 찍게 되는데요. 이때 Alt 키를 누르고 0183 씁니다. 이렇게 해도 아무 변화가 없죠. 자, 이 상태에서 Alt 키를 띄세요. 그러면 중간에 점이 하나 들어가게 되죠. 자, 이번에는 군 부분에 좀 큰 점을 주도록 할까요? 자, 또 Alt 키를 누르고요. 0149라고 씁니다. 그 다음 Alt 키를 뗍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큰 점이 들어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회사명이나 이런 거 쓸 때 위쪽에 TM이라고 붙는 경우 있어요. 자, 이런 것도 Alt 키를 누르고 0153이라고 씁니다. Alt 키 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이런 특수 문자들은 제가 아래 설명란에 올려놨으니까 필요한 특수 문자들은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문서 작성 같은 거 하실 때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컨트롤 C, 복사키죠.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복사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붙이고요. 또 이 부분을 복사했습니다. 컨트롤 C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복사했던 내용을 쓸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컨트롤 V 하면 어때요? 제일 마지막에 복사한 것만 붙죠. 자, 이럴 경우에 내가 복사했던 기록들을 한꺼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에서 윈도우 V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복사했던 것들이 전부 다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것만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이런 특수 문자들은 복사를 해뒀다가 나중에 또 써야 할 일이 있고 한데 보통은 다시 복사하고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윈도우 V키를 누르시면 내가 기존에 복사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니까 그대로 이용만 하시면 되겠죠. 자, 선택하시면 바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윈도우 V키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문서 작성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야 돼요. 이럴 경우에 보통 PDF 파일로 보내죠. 이 PDF 파일은 전 세계의 문서 표준이죠. 그래서 어떤 곳에서 열어보더라도 똑같은 폰트, 똑같은 사이즈, 똑같은 레이아웃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 PDF는 문서를 작성할 때 썼던 폰트가 지금 내 컴퓨터에 없어도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PDF 문서에는 폰트를 포함하게 되죠. 그래서 어디에서 보든 항상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PDF가 전 세계 문서의 표준이 되겠죠. 그런데 PDF 변환을 할 때 복잡하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럴 필요 없이 인쇄 기능을 이용을 하면 간단하게 PDF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서 프로그램이든 파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인쇄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가 나올 거예요. 자, 여기 있는 프린터 부분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프린트 투 PDF라고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은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으면 무조건 나오게 되고요. 혹시 맥을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보면 다 나와요. 자, 이렇게 PDF로 바꿔주죠. 자, 그 다음에 인쇄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 저장할지 물어보죠. 자, 바탕화면에 저장해 볼게요. 파일 이름 써야 되겠네요. 테스트라고 씁니다. 자, 그 다음 저장합니다. 그러면 테스트라고 나왔죠? 열어보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PDF로 변환을 할 수가 있죠. PDF로 변환해서 문서 같은 거 보내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인쇄를 이용을 해서 변환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복사 기능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 파일을 또 하나를 복사해야 할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 막상 복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 파일 또는 폴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사를 하실 경우에는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해서 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복사본이라고 해서 나오죠. 자, 똑같은 파일이 복사가 되는 거죠. 폴더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폴더가 있죠? 그러면 똑같이 컨트롤 누르고 클릭 드래그해서 놓으시면 바로 복사본이 나오죠. 자, 이것은 바로 가기가 아니고 복사본이에요. 바로 가기는 해당 파일이 아니고 경로만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복사본은 똑같은 파일이 하나가 더 복사가 된 거죠. 자, 이렇게 파일이나 폴더를 간단하게 복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윈도우 종료를 하실 때 하단 윈도우 버튼 누르고 또 종료로 들어가시게 되죠. 자, 그렇지 않고 간단하게 종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탕화면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새로 만들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바로 가기라고 나오죠. 바로 가기 들어가세요. 그러면 항목 위치 입력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셧다운 -s-t라고 씁니다. 써볼게요. 셧다운 그 다음에 한 칸 띄입니다. -s 한 칸 띄고 -t 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 칸 띄우고 0을 쓰시게 되면 생성된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바로 컴퓨터가 꺼지게 되는데 조금 불안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느 정도 텀을 주고 컴퓨터가 꺼지도록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이 뒤에 있는 시간은 10초, 20초 이런 거는 안 되고요. 1분 단위로 됩니다. 그래서 1분 단위를 초로 바꿔서 써주시면 돼요. 1분 뒤에 종료하게 한다. 그러면 60이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자, 2분이다. 그러면 120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뭐 5분이면 어떻게 돼요? 300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뒤에 시간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 60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 다음 합니다.
바로가기 사용할 이름 입력하라고 하죠. 셧다운이라고 했어요. 마침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 나왔죠. 이 단축키만 더블 클릭하면 60초 후에 컴퓨터가 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컴퓨터 이용을 하시다가 이용이 끝나고 자리를 떠야 될 때, 그럴 때 여기에서 일일이 또 종료하지 마시고요. 이것만 더블 클릭해 놓고 자리를 벗어나시더라도 1분 뒤면 자동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콘 모양이 이러면 좀 헷갈리죠. 자, 아이콘 모양을 한번 바꿔볼까요?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바로가기 부분에 아이콘 변경이라고 있어요. 여길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아이콘으로 바꿔줄 수 있죠. 자, 이것은 지금 현재 제가 이용하는 이 아이콘뿐만이 아니고요. 폴더도 전부 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것이든 아이콘을 속성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이용하면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종료 버튼 모양 눌러줄게요. 확인합니다. 그 다음 적용 누르세요. 그러면 어때요? 바로 바뀌죠?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이 버튼만 더블 클릭하면 꺼지게 되겠죠? 자, 이거를 여기 있는 작업 표시줄에 아예 얹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클릭 드래그해서 이 위에 얹어 놓습니다. 그럼 연결이라고 돼 있죠? 자, 이제 이 작업 표시줄에 있는 셧다운 버튼만 누르면 60초 후에는 꺼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윈도우 버튼 누르고 들어가실 필요 없이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제거하면 제거가 되겠죠. 시간은 되도록이면 조금 여유 있게 잡는 게 좋겠죠. 종료했는데 깜빡 잊고 저장을 안 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절대 뒤에 시간을 0으로 붙이지 마시고요. 적어도 60초는 잡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컴퓨터 이용을 하실 때 전원 버튼을 누르면 비번 입력하라고 나오게 되죠. 자, 그 비번을 어디서 바꾸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혼자 쓰는 컴퓨터면 상관은 없겠지만 여러 명이 쓰는 컴퓨터라든지 또는 여러 명이 있는 공간에서 쓰는 컴퓨터일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내 컴퓨터를 들어와서 볼 수도 있으니까 비번은 자주 바꿔주는 게 좋죠. 자, 비번을 바꾸는 방법은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고요.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좌측에 계정이라고 있어요. 계정 들어가세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로그인 옵션 또는 암호라고 나오게 됩니다. 여길 들어갑니다. 자, 여기 암호라고 있죠? 암호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암호가 설정이 돼 있는 상태죠? 여기서 변경 누르시고요. 내가 원하는 암호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접속할 때는 변경된 암호를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윈도우에서 사용하면 좀 더 편리하고 유용한 팁들을 알아봤습니다. 막상 급할 때는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기능들이니까 잘 알아두시고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